예, 안녕하세요. 집회가 끝나고, 저는 시골 집에 가야 돼서, 바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서, 언론 뭐 기사를 제가 검색해 봤더니, 삼성 이재용, 재판에 대해서 또 기사가 나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지금 부산일보인데, 부산일보가 낸 기사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제가 2017년도에 그 재판에 들어갔었는데, 이때가 2017년 8월 3일이에요. 이날, 요 부산일보가 낸 요 기사에 있는 내용이 이날 재판에 나왔었어요. 이 부산일보에 있는 기사는 이재용, 여자에게 싫은 소리 들은 건 박근혜 면담 때가 처음 요구 거절 못해 이렇게 제목을 달고 여기 이제 금요일 날 재판에서 나온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일부 뇌물 공여 협의에 대해 억울해했다. 물론 이건 변호사들이 한 거예요. 뭐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말할 그런 건 없었어요. 변호사들이 항소한 이유를 얘기하면서 읽었던 내용이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 부회장은 22일 열린 파기환송심 두 번째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 예,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었음을 강조했다. 예, 변호사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네. 대법원에서 부회장 측이 비선 실세 최수원 씨의 조카 장시호가 운영하는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후원금을 보내고 삼성 측이 최 씨의 딸 정유라에게 지원한 말 3마리가 뇌물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 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렇게 하면서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성마 지원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 네,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이 얘기 들으면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네, 그러면서 성마를 지원한 이유는 박 전 대통령의 질책 때문이었었다. 자발적 의사에 의한 지원이 전혀 아니었다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다. 네, 태평양의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업 활동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라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 네, 이것도 맞고요.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이제 이날 금요일 날 삼성에서 증인을 신청을 했었어요. 김하진 서울대 법학 전문대학교 교수, 송경식 CJ그룹 회장 하고 두 사람인지 세 사람인지 하여튼 이렇게 이 두 사람은 확실하게 증인을 요청을 했는데 여기 이제 보면 이 부회장 측은 변호인단이 강요에 의한 뇌물임을 강조한 것은 최근 대부분이 이 부회장과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신동비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바로 말씀드렸고 오늘 연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은 2년 6개월 이거 받은 걸로 가지고 빠져나가려고 모든 죄는 대통령한테 덮으시고 자기네들은 대통령이 최순 씨가 대통령한테 전달했고 이거 지원해달라고 졸랐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자기를 질책을 했고 자기네들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 성마나 영재센터를 어쩔 수 없이 혼이 났기 때문에 자기는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에서 이 부산일보가 한 여자에게 싫은 소리 들은 건 박근혜 면담 때가 처음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 대통령이 역성을 냈기 때문에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 이거 틀렸어요. 이 기사 틀린 기사예요. 이런 식으로 언론이 부산일보 성향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거 부산일보가 한 이거 엉터리예요. 제가 제 노트에 (2017년 8월 3일) 이거 이재용 씨 재판 1심 거의 끝날 무렵이었어요. 이때 재판이었었는데 물론 그때 이제 변호인들이 이렇게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나왔었는데 여기서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실장은 들었다고
정확한 기억은 없다. 이렇게 하는데 이재용이가 청와대 갔다 와서 이날 이제 대통령한테 이렇게 질책을 듣고 나니까 이제 여자한테 처음 혼이 났다고 해서 많이 떨었어요. 그래서 와서 장충기나 최진영한테 얘기하니까 이 두 사람이 아버지를 모셨던 분 아니에요. 이 기공자가 여자한테 뭐 대통령이더라도 처음 다른 사람한테 이재용이가 누구한테 혼나면서 컸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다른 사람한테 혼이 나고 오니까 이 두 분이 아버지를 모셨던 이분들이 놀래 자빠진 거죠. 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보면 이재용이가 한 얘기가 있어요. 회장에게서 자주 이제 잘할 때 독한 훈련을 받았었다. 아버지에게 야단 맞은 적 외에는 자기는 누구한테도 야단 맞은 적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질책이라 하니 실제 상황보다 확대되어 이정희가 대통령한테 혼나고 나서 장충기나 최재진한테 와갖고 놀려갖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상황보다 확장돼서 자기도 얘기한 것 같다고 자기도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아버지를 모셨던 이 두 분들이 이 기공자가 혼을 당하고 왔으니까 놀래서 이제 막 그때 이제 뭐 지원하는 문제나 이런 게 좀 됐었겠죠. 그래서 이정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첫 대통령 면담이었고 여자분에게 싫은 소리 처음 들은 소리라 요거는 제가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첫 대통령 면담이었고 여자분에게 싫은 소리 처음 들은 소리다. 지금 생각해 보면 사무실에 들어와 한번 글르고 전달해야 되는데 너무 흥분된 상태로 너무 놀란 상태로 말씀을 드리는 거를 후회를 한다고 죄송하다고 단어를 제가 써놨어요. 이런 상태고 왜 이런 일이 있었나 대통령이 왜 질책을 하게 됐나 그것도 제가 그날 재판에서 신문이 있었어요. 그때 대통령이 평소에도 손석현이가 대통령을 엄청 괴롭힌 것 같아요. 저희는 저는 그 전혀 모르고 있었죠. 뭐 신문이나 방송을 본다면 뭐 그런가 보다 생각했지 아니면 저희가 많이 놓친 뉴스도 물론 있었겠죠. 그래서 대통령이 이정을 만났을 때 홍석현이가 외삼촌 아니냐 엄마한테 얘기를 해서 이런 거를 좀 덜하게 해달라. 근데 이제 홍석현이가 대통령을 굉장히 정치적으로 많이 깐 것 같아요. 아주 제가 그날 들으면서도 아주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중앙일보가 대통령을 괴롭혔다는 생각을 그런 거를 이해를 하면서 제가 들었었어요. 그래서 뭐 JTBC도 했나봐요. JTBC에 대해 15분 정도 얘기를 들었었다. 듣고 있었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2015년 7월 15일이라고 적어놨는데 이 무렵에 대통령 면담을 할 때 그래서 면담할 때 JTBC 때문에 분위기가 어땠나 이제 요거는 이렇게 신문을 할 때 제가 이 당시만 해도 이게 검사였는지 변호사인지 이런 표시를 제대로 안 해놨어요. 그랬는데 하여튼 누군가 신문을 할 때 2015년 7월 15일 면담 때 JTBC 때문에 분위기가 어땠나 그렇게 했었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뭐 이렇게 했는데 어땠나 했고 그때 그 분위기가 뭐 무거웠다 제가 이런 얘기도 써놨었고 JTBC 6월 15일 JTBC 얘기는 읽고 보도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것이 뭐 터져 나오는 이랬는데 아마 그 대통령께서 직접 아마 그 기사를 읽고 생각했던 걸 말씀하셨는지 이건 모르겠어요. 네. 뭐 이때만 해도 사실 8월 3일이긴 하지만 대통령 재판 들어가고 삼성 재판 들어갔는데 이 당시만 해도 전체적인 사건을 굉장히 알아차리면서 저희가 듣기가 힘들었었죠. 그날 재판에 들어가서 일어난 뭐 그것만 갖고 저희가 이런 일이 있었다는 이해했을 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했었고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그날에 8월 3일 날 그날 재판에서는 대통령 면담했을 때 이런 분위기 특히 혼난 거 이거가 많이 나온 거를 제가 굉장히 기억하고 물론 제 노트도 있으니까 제가 기억을 하죠. 그래서 아마 여기 정치인의 뭐 강도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대통령이 상기될 정도로 우리 갖고 그날 대통령이 아마 작심을 하고 막 이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았었어요.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대통령 아마 또 2016년 2월 15일 이게 돼서 신문에 썼는데
전격 면담 시 정유라 지원하라 그럴 분위기는 아니었었다. 뭐 요렇게 하면서 대통령의 사례를 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다. 이런 얘기도 제가 해놨고, 대통령 면담 시 JTBC 얘기하려고 불렀나 보다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유라나 지원에 대해서는 얘기한 게 아니었다고 이재용도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가서 주로 홍석현이가 중앙일보나 JTBC를 이용해서 대통령을 괴롭힌 건에 대해서 대통령 말씀하신 거였었어요. 그래서 홍석현 회장한테 대통령이 강력한 뜻을 전하라고, 예,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이 홍석현이가 JTBC나 중앙일보가 대통령을 굉장히 괴롭힌 거에 대해서 제가 그걸 보면서도 우리가 모르게 홍석현이가 평소에 참 못됐었구나. 이게 타블렛 PC를 가지고 대통령을 뒤엎은 정도가 아니고 평소에도 이 인간이 대통령을 괴롭혔구나 하고 제가 그때 깨달은 거를 제가 분명히 기억해요. 그러면서 홍석현 사장한테 대통령의 강력한 뜻을 전하라고 끝내고 나서 그렇게 생각을 했다. 최순으로부터 건네받은 영재센터, 누구로부터도 영재센터 사업 뭐 봉투 이건 없었다.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 이제 영재센터에 대한 이런 것도 얘기한 거고, 아마 그때 영재센터에 대해서 봉투가 없었다. 장충기가 피고인이 받아온 것 같다 한데, 요거는 이재용 씨 기억하고 장충기의 기억하고 틀려요. 이재용은 대통령 만나서 영재센터에 대한 대통령의 어떤 지시라든가 이런 게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장충기는 이재용 부회장이 봉투를 받아갔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말이 헷갈리는데, 이재용이가 나는 기억이 없는데 장충기 그 사장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아마 그게 맞겠죠. 이렇게 하고 넘어간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여기 또 제가 계속 아마 신문이 계속되면서 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JTBC에 대해 여기 다른 페이지에 제가 적어 놓은 거죠. 물론 뭐 저도 그날 뭐 굉장히 빠르게 하는 거를 적어 놨기 때문에 제 스스로도 제 필기를 사실 잘 알아보지도 못해요. 예. 아마도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법정에 들어간 걸 기록을 제대로 하지도 못했고, 물론 시간이 없었었죠. 제대로 기억 못한 것도 있고, 사실 금요일 날 들어간 재판에 그도 제가 제 노트를 보면 당장이라도 기록하고 싶다는 생각이 막 머리까지 오죠. 예? 뭐 기사도 검색하고 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은 정말 똑같이 나는데, 하다 보면은 그걸 또 놓치고 그런 걸 못한 거를 제가 유튜브로 올려야 되겠다 했는데도 그것도 이제 못하는 경우도 많기도 해요. 어쨌거나 그 당시에 제 노트에 보면 JTBC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을 모아달라. 장충기, 최지선, 요건 제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전체적인 문장은 모르겠는데, 전에도 JTBC 보도 태도에 대해 말한 적이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홍 회장한테 알리라. 약속이었지만 급한 일이 아니라고 오후에, 그것도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날 홍석현에 대해서 이재용한테 얘기를 했고, 여기도 보면 오후 2시 30분경에 나가서 홍 회장 만나러 갔다. 1시쯤 홍 회장 만나러 간다고 전화했다. 이거는 이제 뭐 홍 회장에게 대통령 불만을 전달했고, 사장, 실장, 사장의 또 뭐라고 했는지 들은 대로 전달했고, 대통령이 기명한 2명 정치인, 한 명은 웃었고 한 명은 당황. 삼성이 보복받을까 걱정, JTBC와 관계 걱정, 삼성과 이건 또 뭐라고 모르겠네. JTBC와 뉴스 챙겨보고 JTBC와 삼성이 무관하고 잘 전달하라고 정책에 오해받지 않게 잘 처리해달라. 그러니까 아마도 이재용이가 대통령한테 그렇게 혼나고 나서 홍석현한테 이렇게 대통령의 불만을 전달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여기 전체적인 하여튼 이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날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재용이가 직접 홍석현한테 전달했는지 아니면은 장충기나 최진성 사장이 전달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2017년 8월 3일날 재판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여자한테 질책을 당한 거는 대통령한테 질책을 당하긴 했는데, 그것이
지원을 안 해줘서 대통령이 혼난 게 아니고, 정유라를 지원을 안 해줘서 혼난 게 아니고, 홍석현 때문에 혼난 건데, 이 부산일보가 이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올려놨어요. 여기 기사도 나왔는데, 부산일보 기사에도 나왔는데, 이 부회장은 2017년 2017년 8월 3일이에요. 중앙지법 법원에서 열린 제51차 재판 당시 뇌물 공연 혐의에 대한 피고인 신문에서 아버님께 야단 맞은 것 빼고는 야단 맞은 기억이 없다. 그런데 여자 전 대통령 가로 속에 넣어놓고 여자분한테 싫은 소리 들은 것은 그때가 처음이라 제가 당황했던 것 같다. 이 말은 맞아요. 맞는데 전체적인 이 부산일보도 그렇고 변호인들이 이 건을 물론 그 자리에서 변호인들이 신문한 거긴 하지만 이거를 대통령한테 싫은 소리 들은 거는 맞아요. 그런데 정유라를 지원을 안 해줘서 질책 들은 게 아니에요. 홍석현이가 대통령을 평소에도 괴롭혔기 때문에 대통령이 홍석현이가 의도적인 그런 기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해주라고 얘기했던 거였어요. 여기다 보면 아마도 이제 이 피고인 이 증인들을 2명을 불렀는데 12월 6일 날 2시에 재판이 있어요. 이날 증인들을 불러서 아마 바로 이날을 증인들을 아마 바로 부를 것 같진 않아요. 예. 그러는데 보면은 이날 하고 나서 한 번 더 재판이 열리고 나서 바로 결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12월 달이고 하니까 내년 초 이때쯤에 삼성 재판은 끝내겠다는 거예요. 이 엉터리로 재판을 끝내겠다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재판 끝나고 나서도 이재용 부회장한테 제가 얘기하고 싶었었어요. 변호사들한테 제가 얘기하고 싶었었어요. 제가 날짜를 더 정확하게 적어가서 제가 그 법정에서 할 수만 있다면 판사 듣는 자리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2015년도에 최성훈 씨가 4월 8일 날 독일로 이주를 했는데 무슨 삼성한테 연락을 해갖고 정유라를 지원해달라고 얘기를 했겠냐고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그 좌파들이 들어왔고 제가 좌파들 때문에 이재용 씨한테 함부로 안 한 것 뿐이에요. 이재용 부회장한테 제가 얘기할 거예요. 그딴 식으로 살지 말라고요. 예? 우리나라에 제일 가는 기업이 변호사들이 이따위로 대통령 탄핵 사건을 이따위로 묻고 가자고요? 네? 이재용 씨는 이 나라에 역적으로 남을 거예요? 비겁한 사람 남을 거냐고요. 이런 식으로 기자들이 악질적으로 분명히 그때 홍석현한테 대한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왜 이런 식으로 몰고 가요? 이 부산일보는? 네? 대통령이 질책을 해서 삼성이 겁이 나서 지원을 했다는 이런 식의 기사를 왜 쓰냐고요. 정말 생각해보면 삼성 재판에서 제가 유일한 목격자예요. 제가 이 재판에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제가 다른 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경재 변호사님한테 연락을 했었어요. 이경재 변호사님하고 통화를 되지는 않았지만 최수원 씨 재판에서 우리가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최수원 씨 재판 증인들을 불러갖고 재판을 몇 번이라도 해갖고 이 사실을 밝혀야 돼요. 이재용 씨 이딴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에? 박상진이가 등신처럼 박원한테 당해갖고 이 삼성 재판을 이따위로 몰고 간 것에 대해서 왜 삼성은 박상진을 아직도 끼고 있어요? 왜? 제가 오면서 기사를 검색하면서 너무너무 화가 나갖고 정말 우리나라 1등가인 기업이 이렇게 비겁하게 하는 재판에 대해서 너무너무 흥분했고 어제도 굉장히 화가 났는데 오늘 기사 보면서 부산일보가 이렇게 악의적으로 물론 제가 아직도 기사 찾아보지 않았어요. 정말 기사 찾아보기가 겁이 나요. 하여튼 주된 내용은 삼성이 대통령한테 싫은 소리 듣고 놀래서 자기는 원하지 않았는데
지원할 수밖에 없었고 자기는 희생자다. 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뭐 기사 찾아봐도 똑같은 얘기겠죠. 하여튼 제가 다른 기사는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요 부산일보에 난 거 여자한테 처음 혼이 나서 놀랬다. 지원을 안 해줘서 혼냈다 대통령이. 이 말은 정말 틀리다고요. 이런 엉터리 기사라고요. 하여튼 동지님들은 이런 엉터리 믿지 마시고요. 제가 정말 운이 좋게 어제도 제가 아침에 8시쯤 나가서 8시 반 되기 전에 도착했는데 벌써 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그 포기할 생각을 했었어요. 복걸 복이다. 저는 재판이 이렇게 또 빨리 끝날 줄은 생각은 안 했었죠. 제가 첫 해에 못 들어갔으니까. 그랬는데 입석이긴 하지만 제가 한 18번 정도 됐고 20번까지 자석 준다고 하는데 18번 정도까지 돼갖고 제가 들어가서 봤었어요. 그러는데 겨우 탄핵에 대해서 탄핵이 무효라고 외치고 탄핵이 잘못됐다고 외치는 사람들 중에 재판을 본 사람은 제가 유일하다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재판을 본 거예요. 물론 우 기자가 삼성의 변호사들이 이렇게 몰고 갔다 1심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어제 재판에서 정말 그 현장을 보게 되니까 그리고 3년이 흘렀잖아요. 이 사건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제. 응? 근데 변호사들이 이렇게 한심하게 대통령은 탄핵됐고 대통령은 30년이고 40년이고 상관없이 그냥 감옥서에 가 있으라. 우리는 빠져나가겠다. 이런 재판을 보고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정말 제 얘기를 들으신 많은 분들은 정말 알리세요. 이거 삼성 너무 잘못된 거고 정말 이재용 부회장이 12시간 넘어서 끝나는 재판을 제가 그때도 저 혼자였었죠. 제가 보고 우리 동지들이 12시간 넘었을 때 저를 응원하러 나왔었어요. 그래서 12시간 넘어서 돌아가는 이재용을 우리가 응원을 하고 물론 그랬죠. 물론 이재용의 한계를 저희는 다 알아요. 재판에서 다 봤어요. 물론 제가 이재용 칭찬을 했죠. 항상 85도 90도 85도죠. 85도 각도를 유지하면서 아침부터 끝까지 똑같은 자세를 유지한 것에 대해서 저도 칭찬 많이 했고 정말 훌륭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대법원 판결까지 끝나고 항소심으로 파기환송을 내려왔는데 3년이 지났는데 지금에 와서도 이렇게 등신 같은 얘기를 해요? 12월 6일에도 제가 하여튼 새벽 3시든 가서 이 재판을 꼭 보도록 하고 이 삼성의 변호사들이 얼마나 비겁하게 하는지 정말 제가 그날 못 참으면 제가 삼성 이재용한테 제가 할 겁니다. 소모법정이라 법정도 작아요. 제가 몇 자리에 앉을지 모르지만 그 법정에서 제가 이재용한테 분명하게 얘기할 거예요. 비겁하게 살지 말라고 제가 얘기할 겁니다. 예. 하여튼 뭐 저는 또 준비를 하고 시골 가도록 하겠고 제가 김성태에 대해서 하나 본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잠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